시댁의 충격적인 비밀. 내 동서가 겪은 고통과 숨겨진 이야기 공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결혼식 인사를 위해 시댁을 방문한 순간, 그곳에서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고, 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그 비밀은 바로 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였고, 시댁의 가족들은 동생에게 믿을 수 없는 대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풀어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절대 이 영상을 중간에 끄지 못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댁의 첫 인사를 갔을 때 그녀는 모든 기대와 달리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한 후 처음으로 시댁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녀는 그동안 예비 신랑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말해왔기 때문에 시댁이 그와 비슷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순간 그녀가 본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가족들이 여동생을 부리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가 아무렇지 않게 그 광경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동생은 시댁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집안일을 하며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여동생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여보, 내가 먹고 싶은 밥을 할 시간도 없냐? 이게 뭐야?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여동생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아무 말 없이 주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여동생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었고 여동생이 예비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마치 집안일을 하는 식모처럼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예비 신랑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동생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에서 그렇게 대우받는 거야. 당신은 좀 그만 좀 보고 있어. 얘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야. 시집살이. 예비 신랑은 그런 여동생의 모습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은 그냥 물러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 예비 신랑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시댁의 태도는 너무나 비정하고 냉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환경에서 여동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 모든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여동생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 시간 잃어버린 동생의 기억이 떠오르며 그녀는 그 여동생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동생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그녀는 단순히 동정을 표하는 정도로 끝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동생이 고통을 받는 동안 자신은 너무 무심했다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자책보다도 더 강한 것은 동생을 꼭 찾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동생을 다시 찾고 그 고통을 끝내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여동생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고 그 의지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여동생에게 보여준 차가운 태도는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동생은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그저 여동생이 없으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여동생을 이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동생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곳을 떠날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그녀는 여동생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은 그녀가 여동생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만들었고 그 어떤 장애물도 그녀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마음속에서 유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시댁과의 관계를 끊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가 아니라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한 강한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 시댁 방문은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 예비 신랑의 가족들에게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가족 간의 갈등과 동서의 처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그때 그 충격적인 광경이 우연이라 믿고 싶었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 본 장면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단지 동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서의 처지에 대해 깊은 분노와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날 시댁에 도착한 그녀는 처음에는 예비 신랑의 가족들 속에서 그녀가 마땅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예비 신랑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무시무시한 잔소리와 함께 일을 시키고 있었고 동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일을 묵묵히 처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첫 번째 시댁 방문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게 그렇게 어렵니? 너한테 맡겨놓으면 늘 이렇게 일이 늦어진다고. 형님도 이젠 다 알아서 하셔야지.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 말에 동서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식탁을 치우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무거워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동서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비 신랑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침묵하며 지켜보았다. 형수님, 잘해주셔야죠. 그게 다 당신 일을 할 때인데. 예비 신랑의 무관심한 말에 그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시댁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동서는 끝없이 그 상황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동서가 처한 상황을 바로잡고 그가 받는 고통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들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 동서에 대한 잔소리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얘 그렇게 덧없어 보여. 밥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일이 이렇게 늦어지면 어떡하냐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동서를 꾸짖었고 동서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일을 해나갔다. 그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며 무슨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예비 신랑은 그저 앉아 있을 뿐 동서를 돕거나 그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서 큰 실망감을 느꼈다. 얘 그렇게 침묵하고 있어. 너도 이 상황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동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얘 도와주지 않는 거냐고. 그녀는 예비 신랑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 모습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예비 신랑이 정말로 그녀의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동서를 대하는 시댁의 태도와 예비 신랑의 방관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동서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길처럼 그녀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동서가 받는 고통을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어. 이건 절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에서 동서에게 다가가겠다고 결심했다. 예비 신랑이 아닌 그녀 스스로가 동서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부당하게 대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동서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게 두지 않겠어. 그녀는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동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견디고 싸워왔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동서를 부드럽게 위로하며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더 이상 너 혼자 힘들게 두지 않겠어 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시댁에 대한 복수와 동서의 고통을 끝낼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서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이 생각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이제 그녀는 과거의 동정을 넘어 동서를 구하고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의 방문은 단순히 가벼운 인사나 연애 관계의 일환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동서가 여전히 시댁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시댁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동서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시댁에 가기 전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동서를 지킬지 여러 번 생각했다. 그녀는 이번 방문에서 동서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도록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했다. 이번 시댁 방문에서 그녀는 처음처럼 단순히 인사하는 자리가 아닌 동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으로 생각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그들의 잘못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 단단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녀는 시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비 시어머니가 동서를 얼마나 비난하고 억압하고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목격하게 된 순간 그녀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이후 그녀는 동서를 돕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동서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제 그녀의 고통이 되었고 이를 끝내기 위한 싸움은 그녀 자신에게 남은 모든 힘을 쏟을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날 그녀는 시댁에서 동서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던 중 문득 동서가 입고 있던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는 아주 평범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 목걸이는 바로 30년 전 어린 여동생이 잃어버린 채 사라졌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동안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묵은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는 외할머니가 어린 여동생에게 주었던 소중한 선물이었다. 금속이 번쩍거리며 특별히 제작된 목걸이였고 여동생은 그것을 아주 좋아했다. 겨울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서 붕어빵을 사주던 어린 동생의 밝은 얼굴이 그 목걸이와 함께 떠올랐다. 그 작은 금목걸이를 매일 자랑스러워하며 잘 챙기던 동생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선명히 기억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다시 보자마자 동서가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 순간 그녀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동서가 자신이 그리워했던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 목걸이는 분명히 그 동생의 것이었고 동서의 얼굴을 보면 여동생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보였다. 목걸이를 본 순간 그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과연 동서가 정말로 여동생일까? 30년 전 가족들이 그녀의 동생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녀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동생의 행방을 추적하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떠올렸다. 하지만 동서를 통해 그리운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피어났다. 그녀는 동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동서가 혼란스러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여동생을 찾은 순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침착하게 말을 시작하려 했다. 저기,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동서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답했다. 아, 이거 형님이 사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동서의 대답은 아무래도 그 목걸이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어색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동서의 반응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실한 답을 얻고자 했다. 그런데 동서?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게 있을까? 혹시 가족이나 언니에 대해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동서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언니가 정말 좋았어요. 겨울이면 붕어빵을 사주셨던 거 기억해요. 그때 너무 맛있어서 기분 좋았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그만 눈물이 나올 뻔했다. 붕어빵을 사주던 여동생, 그 어릴 적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고 고요하게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때 그 붕어빵을 사주던 사람이 언니였던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동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동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때 그렇게 해주셨던 언니가 저도 기억나요.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동서가 바로 자신이 그리워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앉아 있었지만 동서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며 말을 건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여동생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 꿈만 같았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동생,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리움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한 후 정말로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다. 민수야, 정말 너였어. 내가 널 찾을 수 있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서를 부르며 말했다. 동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언니, 진짜로 언니였어요. 저는 진짜 언니를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동서의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동서를 만난 순간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기적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지나온 고통과 외로움은 그날부터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 있을 것을 다짐했다. 다시 가족이 된 이 순간은 그들에게 있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여동생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이제 그녀는 동서를 반드시 지키고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서가 시댁에서 받는 고통과 그동안 쌓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동서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 재회가 단순히 가족의 재결합에 그치지 않기를,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움과 상실, 그리고 재회의 기쁨은 이제부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었다. 동서와의 재회 후, 그녀는 동서가 시댁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목격하면서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처음 시댁에 왔을 때 동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동서를 계속해서 괴롭히며 그가 겪는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더 심각한 것은 예비 신랑이 그런 상황을 방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점점 더 분노를 억누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 분노는 폭발했다. 그녀는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고 그날도 동서가 집안일을 하느라 고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도 냉정하고 가혹한 것이었다. 동서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예비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일이 늦어져.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겠어?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동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한없이 화가 났다. 얘 이렇게 대하는 거야. 동서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팠다. 예비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그걸 못하겠다고. 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그녀는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을 쳐다보며 온몸이 떨렸다. 동서는 그 고통을 억누르며 계속해서 일을 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행동을 계속했다. 예비 신랑은 그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예비 신랑의 태도에 큰 실망을 느꼈다. 그가 정말 나와 결혼을 해야 할 사람인가?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그녀를 압도했다. 그동안 시댁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며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내 동생을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요쳤다. 그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녀는 동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놀랐고 예비 신랑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 예상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분노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예의나 양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만 내가 동서를 지킬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동서를 대하든 나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녀는 동서를 시댁에서 빼내기로 결심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더 이상 동서를 고통스럽게 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동서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이제 너는 여기서 나가야 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더 이상 너를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었어. 동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결단을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동서는 이제 그곳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따라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동서와 함께 시댁을 떠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시댁에서의 이 모든 일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동서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예비 신랑은 그녀의 결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동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너와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더 이상 시댁에서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시댁에서의 결별은 그녀에게 큰 결심이었지만 그 결정을 내린 후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결단은 그녀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었다. 시댁을 떠나며 그녀는 예비 신랑에게 마지막 말을 했다.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동서가 겪은 고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그녀는 시댁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시댁에서 동서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되돌려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댁 식구들이 동서에게 가한 모든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동서가 시댁에서 겪었던 정신적인 학대는 이제 법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너희들, 나와 동서가 겪은 고통을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시댁을 떠났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시작된 것이었다. 여동생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단순히 가족을 되찾는 기쁨을 안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회는 그녀에게 수많은 감정과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그 감정들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얽히고 엉켜서 폭발적인 힘으로 변해갔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그리워하며 찾아 헤맸는지를 기억하며 그녀는 동생을 찾은 이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시댁에서의 고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벌어지는 악행들은 단순히 동서를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에 대한 깊은 분노와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가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녀에게 더 이상 그냥 두고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동서가 아무리 참아도 그녀는 더 이상 동서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댁과 예비 신랑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서가 시댁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분노를 폭발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동생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시댁과 예비 신랑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결심을 하며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나. 그들이 내 동생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그녀는 예비 신랑에게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더 이상 동서가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처음에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다 잘 되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동서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 역시 동서의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에 부모님이 동생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을 잃고 끝없이 찾았고 그리움에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살아생전 동생을 찾기 위해 쏟은 노력과 그리움을 기억하며 동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그녀는 그들의 바람을 잊지 않고 동생을 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을 찾은 이 순간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 고통을 내가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그녀는 부모님의 그리움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동생에게 다시 가족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에 있었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들의 눈앞에서 동생이 다시 가족이 되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동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부모님의 유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악행을 폭로하고 동서를 보호하는 일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으며 그녀는 이를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 복수하고 동서를 지킬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행동을 고발하고 그들이 동서에게 한 일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동서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유지를 위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대한 복수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갚는 것이 아니라 동서를 구하는 과정이었고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끝없는 전쟁이 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시댁을 떠나며 그녀는 다시 한번 동서를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할 거야. 시댁에서 겪은 모든 일들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동서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시댁과의 관계에서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시댁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 더 이상 시댁의 그늘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동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동생을 찾기 위해 애썼던 그 마음, 그리고 그녀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 순간, 모든 것은 한 점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동생과의 재회가 이루어진 이후,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생을 찾고자 했던 길고 험난한 여정이 끝났다는 사실은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생이 시댁에서 겪은 고통을 알게 된 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다시 만난 후 그들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고, 동생은 자신이 왜 시댁에서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왜 그렇게 시댁에서 모든 모욕과 괴롭힘을 참아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가족을 가졌다는 생각에 행복했었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웠고 내가 드디어 가족을 가진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은 못할 거라 생각했지. 이게 내 삶의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으니까. 동생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외롭고 그리웠으며 결혼을 통해 가족을 갖고 싶어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생은 시댁에서 겪은 모든 모욕과 괴롭힘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가족을 가진다는 느낌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댁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그만두지 못했어요. 내가 이혼을 하면 또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동생의 고백을 듣고 그녀는 그동안 동생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결국 자신이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그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고 결국 그 상황을 참아냈습니다. 그녀는 그런 동생을 보고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고독했는지,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혼자 힘들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녀는 동생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동생이 그 어떤 고통을 더 이상 혼자서 참지 않도록 그녀가 동생을 지킬 것이란 결심을 했습니다. 동생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녀는 동생이 왜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동생의 절박함, 그리고 그런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마음이 그녀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동생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시댁에서 겪은 고통을 참아내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힘들지 않게 할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이 겪은 모든 고통과 상처는 이제 그녀가 책임지고 치료해 줄 것이며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그녀의 보호를 받으며 더 이상 시댁에서 겪은 괴롭힘을 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생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녀가 돕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더 이상 내가 혼자서 힘들지 않도록 내가 다 지켜줄게. 동생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아직 마음속에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동생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제부터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고백을 들은 후,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두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혼자서 고통을 참아내지 않아도 된다고 다짐하며,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동생은 그런 그녀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이제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도록,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시댁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시댁에서 겪은 아픔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는 동생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고, 동생은 그녀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생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녀는 동생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동생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시댁에서의 갈등은 점차 그녀의 마음속에서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동서를 괴롭히는 시댁의 악행, 예비 신랑의 무관심, 예비 시어머니의 폭력적 태도는 그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시댁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시댁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시댁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종결짓고 자신과 동서가 겪은 고통을 반드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시댁과의 관계를 끝내는 이 복수는 그녀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초조한 모습이었다. 우리 동서가 이렇게 고통받을 줄 몰랐다며 사과하는 듯 보였다. 예비 신랑은 고개를 숙이며 나는 잘못했다. 내 동생에게 그렇게 대한 걸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진심이 담긴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너희가 동서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너희의 사과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태도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동서를 괴롭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처음부터 동서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시댁의 악행을 잊지 않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폭력적인 태도, 예비 신랑의 무시, 그리고 동서를 고통스럽게 대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끝내야 한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복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예비 신랑에게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내 동생에게 한 모든 고통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알게 될 거다. 예비 신랑은 그 말을 듣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그가 동서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희와 나는 끝이야. 내가 동서를 지키겠다. 그녀는 예비 신랑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시댁을 떠났다. 이제 그녀는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과 동서에게 한 잘못을 어떻게든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예비 신랑은 그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큰 액수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녀는 잠시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녀에게 해결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동서의 고통을 모르고 있음을, 그가 시댁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돈을 줄 수는 없다. 너는 내 동생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녀는 그에게 철저히 등을 돌렸다. 그녀가 시댁에서 벌어진 일을 해결하려는 마음은 단호했으며 예비 신랑에게는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복수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시댁에서 동서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을 밝혀내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시댁의 악행을 법적으로 해결할 준비를 시작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는 단순히 가족 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녀는 동서에게 더 이상 시댁과 얽히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너는 여기서 떠나야 한다. 더 이상 시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녀는 동서와 함께 시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계획을 세웠다. 시댁에 대한 복수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고 동서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녀는 이제 동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시댁에서의 일들이 더 이상 동서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녀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했다. 복수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정의였고 그녀는 그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동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시댁에서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동서와 함께 행복을 찾을 시간이 왔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시댁에서 겪은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시댁에 대한 복수는 그녀에게 큰 힘을 주었고 동서와의 재회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동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복수는 단순히 시댁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동서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였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키고 살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동생과의 재회 이후 그녀는 동생을 시댁에서 완전히 빼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동생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시댁에서 더 이상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그녀는 동생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키워주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이런 결심을 지지하며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그동안 시댁에서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한 동생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도와주는 것은 그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시댁에서의 복수와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녀는 가족이란 단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동생이 겪었던 고통을 지켜보며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가족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동생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자 사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세운 뒤 그녀는 동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이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공부를 지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단지 시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복수와 상처의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녀와 동생이 겪었던 시댁에서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시댁에서 겪은 고통은 바로 이러한 부조리의 일환이었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회적 부조리를 깨닫고 그것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생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단순히 자신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과거의 고통을 넘어서서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시댁에서의 복수와 동서의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생을 도우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동생과 함께 이룬 목표는 그녀에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들은 이제 단순히 시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그녀는 그를 지원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들의 새로운 삶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동생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시작은 그들이 경험한 고통과 상처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와 복잡한 갈등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며 그녀는 결국 자신의 가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였으며, 그들이 이루려는 목표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남긴 집에서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부모님을 잃은 후에도 결국 다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얼마나 강해졌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통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이제 그녀는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난 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들의 사랑은 항상 그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고 나서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댁에서의 고통과 동생을 잃어버린 슬픔이 겹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동생과 다시 만나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상처들이 지금까지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것 같지만 이제는 동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동생은 이제 단순히 그녀의 동생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기로 결심하며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남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동생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생과 함께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그들이 남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동생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겪었던 고통을 감싸주고 그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그녀는 다시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이 남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아갈 미래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 그녀는 동생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시작할 거야.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행복할 거야. 그녀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동생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항상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와 동생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았고 그들은 이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모든 고통은 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강해졌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단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며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갈등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란 동생과 그녀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시댁에서의 복수와 고통을 넘어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복수와 고통의 극복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고 그들은 서로를 믿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동생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며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와 갈등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결국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댁에서 겪은 고통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시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와 갈등을 넘어서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이야기였으며 그들은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가 선택한 길은 끝없이 뜨겁고 감동적이었죠. 시댁의 악행을 폭로한 후 그녀와 동생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여러분은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이들의 삶처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